이경락 박사부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튜브가 뭐였죠? 저 여론교사입니다. 예. 여론교사. 요새 좀 쉬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경락 박사, 예, 여론교사, 유튜브도 하시고 여론조사 전문가십니다. 김석중님이 정의는 여기 있다. 그러셔서 슈퍼챗 하시네요. 자,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오늘 발표할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와 고성국 TV의 여론조사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네. 이거 개요를 꼭 말씀드려야 되는 거라서. 네. 예, 일단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했고 거의 약 35,000명 가량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RDD 무선 전화로 RDD를 이렇게 걸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00명을 표본으로 삼았는데 1,000명 표본일 때 다 아실 겁니다. 이제 95% 신뢰 수준으로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다. 이제 뭐 요즘 거의 법칙처럼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사 기간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장 따끈따끈한 조사입니다. 오늘이 5일이니까 가장 따끈따끈한 조사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여론조사를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프 준비된 그래프를 순서대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제일 먼저 물어봤죠. 네네. 최근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많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 그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보도들도 사실 보면 포인트가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추세적으로 그랬는데 저희도 월간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TV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결과 보면은 이번에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예, 올랐어요. 네네. 긍정 평가가 41%, 네. 부정 평가는 5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41%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저희가 월간 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1월 29일, 그러니까 1월 말에 했던 조사에서 37%, 2월에 했던 조사에서 39%, 3월 말 37%, 그리고 4월 말 41% 이렇게 보면은 네네. 어쨌든 지금 조사한 것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른 데가 뭐 30% 초반대로 네네. 자꾸 발표가 되던데 우리 조사에서는 41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 차이가 꽤 큰데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가 한 조사가 예. 대통령이 방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는 내용들이 계속 보도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네네. 점도 좀 가만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까지, 그러니까 3일 동안 했는데 그때가 대통령이 어쨌든 방미를 하고 거기서 국빈 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평가들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최근 조사 중에서 40%가 넘는 것은 우리 조사가 거의 유일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사를 이후로 네. 이어지는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더 수치가 다른 조사들도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41%. 이게 아주 중요한 수치입니다. 자, 그다음 조사 항목이 뭐죠? 대통령의 방미 안보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 내용, 그 질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건 방미 때 안보에 대한 건인데 3박 4일간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서 북한 핵위협 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이 안보 측면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방미 안보 관련 성과. 네네. 여기 5박 7일. 네네, 그렇습니다. 예, 국빈 방문.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체 과정 중에서 이번에는 30일까지였으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방미의 중간 평가일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네. 예. 그렇게 안보해 봤을 때 긍정 평가가 46%. 그러니까 매우 잘했다 30, 잘한 편이다 16이었고 네. 부정 평가도 생각보다 좀 높게 나타났는데 네. 49%로 해서 잘못한 편 12%, 매우 잘못했다 3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41대 56이었잖아요. 네네네. 이것이 방미에서도 안보 분야로 네네. 딱 가니까 46대 49. 네, 오차 범위 그렇습니다. 안으로 좁혀들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 이번 외교는 잘했어. 네네네. 특히 안보 부분은 꽤 성과가 있었어. 네네. 라고 평가한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 뭐 민주사회, 민주공화정에 네. 있는 사회라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권력이나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정책을 놓고서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한국 사회는 양극화가 너무 그 극단적으로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68%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아무리 성과라고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들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것들이라고. 그 맹목적 반대. 네, 그렇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어느 정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뭐 네.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일부 많지는 않겠지만 저 주체 사상에 좀 물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적대시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거 자체로도 그 반대를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일단 그 사실은 좀 비판적인 보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보도만 또 익숙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아, 이거 성과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방미 중에서도 외교안보 쪽의 성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네. 경제 부분도 같이 조사했죠? 네네, 이게 그 방금 설문드린 거랑 같이 설명드리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안보 같은 경우에는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파적 이슈에 대해서 혹은 어허. 북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막 그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제 성과는 사실 되게 객관적 지표도 그렇고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에 대해서도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경제 성과는 어쨌든 긍정평가가 훨씬 높긴 합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색채가 아닌 거기 때문에 네, 긍정평가 52%, 그러니까 매우 잘했다 33, 잘한 편이다 20이고, 부정평가 39인데 잘못한 편이다 13, 매우 잘못했다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 경제 성과마저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49%나 경제 성과들, 첨단 산업 분야, 뭐 넷플릭스 뭐 이런 데서 8조 원 투자 유치한 것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49% 나왔으니까. 그 혹시 넷플릭스 투자가 아니라 우리가 넷플릭스에 투자한다는 무슨 어떤 이상한 자죠. 양의원형 그 자의 말을 진짜라고 믿고 이렇게 답변한 거 아닐까요? 아, 근데 그게 그때도 사실은 바로 수정이 됐기 때문에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이제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파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경제 성과라고 내놓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이름만 나와도 X 치는 사람들이 이게 매우 잘못하고 있다. 49 아닙니까? 네, 그게 경제 성과도. 그 중에서 네네. 야,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외교 안보는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많이 줄잖아요. 네네. 10% 가까이 줄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 야, 경제는 어때? 경제 잘했잖아. 그러니까 또 10%가 줄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윤석열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9였는데 대통령 안보도 매우 잘못했다는 38이에요. 네네. 11%가 줄죠. 네네. 그다음에 경제 매우 잘못했다는 26이에요. 12%가 줄잖아요. 네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안 줄고 있는 이 26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여튼 나는 좌파야. 네. 나는 종북주사파야. 나는 문재인이야. 나는 이재명이야. 라고 하는 자들인 것 같으네. 네, 그렇게 좀 그쪽 생각을 강화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최종까지도, 그러니까 성과라고 뚜렷하게 드러난 것조차도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싶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나는 죽으나 사나 좌파야라고 하는 고정 좌파가 한 25% 정도 된다. 우리의 그 고정 자유파가 한 35% 정도 된다면 저는 되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치에 근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외교안보 영역보다는 경제 쪽으로 접근하는 거가 이 좌파나 중도 좌파 또는 무당파를 설득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네네. 그런 뜻도 됩니까?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체감도가 더 쉽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이념적인 부분들이 개입하지 않는 말 그대로 민생과 관련되어 있고 살림살이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집중했을 때 오히려 이런 그런 논란이 없고 오히려 그 중도파들에게는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관련으로는 여기까지죠? 네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있잖아요. 네네.
저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현안인데 네. 그 부분 조사 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선출했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돈봉투 의혹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응답자들께 지금 입장이 태도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네. 그렇게 여쭤봤더니 민주당에 대한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가 제일 많긴 했습니다. 32%. 근데 요게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들도 사실 그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예.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되었다가 18%.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가 12%. 예,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태도가 더욱 강화됐다. 근데 싫은 놈이 또 미운 짓 했다. 이렇게 본 분들이 27%. 그리고 돈봉투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 이게 10% 이렇게 그래. 나왔습니다. 예. 이게 저는 이 수치가 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우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더 강화하게 됐다는 시비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말하자면 위기에 처하면 오히려 더 막 후원금이 몰리고 네네. 조국이 사태 때나 이런 때 보면 이게 더 김우겸이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오히려 후원금도 꽉 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을 때 오히려 힘보태 주자고 네네. 더 모이는 현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수치랑 비슷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그룹을 물어봤습니다.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더 지지한다. 이런 분들 답변을 보면 예. 민주당에 대한 태도가 별 다른 변화가 없다. 나 그래도 지지한다가 50%가 넘습니다. 51%고 예. 그리고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게 됐다가 계속 말씀하신 수치 26%, 25%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과학적 그래. 오묘합니다. 네. 정말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네. 예. 대신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원래 지지 안 했었으니까 지지하지 않는 애 태도가 더 강화됐다. 그러니까 미운 놈이 나쁘게 했다. 그거를 49% 이제 거의 절반에 가깝고 그리고 어느 정도 민주당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지 아니면 이번 사태를 보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는지 모르는 아무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됐다가 27%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요 18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됐다는 18%인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체로 중도 좌파적인 성향.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핵심 코어가 아니고 외곽이었는데 네, 네. 이들이 지지를 철회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돈봉투 사건이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던 가장 외곽에 있는 지지자들부터 네. 떨어져 나간 그렇습니다.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이들을 어떻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철회했는데 아직 이들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돌아왔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 지지자였던 분들 중에서 철회하게 됐다라는 것들은 전체 비율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8%.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인데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거는 8%를 하긴 하지만 네. 기타 다른 정당이나 다른 지지 정당 없음의 비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지자였는데 이제 나 민주당 지지하지 않을래라고 하는 이제 떨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분들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최근에 이제 제3또 제3지대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또 갈지 그건 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거는 그렇고 이 돈봉투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끝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은 돈봉투 사건의 사건 전개에 따라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봉투에 연루가 됐거나 네. 현역 의원들이 집권까지는 아직 실명 공개를 방송에서는 안 하는데 이제 공개가 되거나 네. 또 이들이 속속 검찰에 소환받아서 이제 조사를 받거나 또는 소환하려면 체포동의안 신청을 하는데 네. 이거를 또 이자들이 노웅래도 했는데 이재명도 했는데 왜 나는 방탄 안 해주냐 네. 이러면서 막 내부 분란이 일어나거나 실제로 이것들까지 방탄을 해주면 네. 돈봉도 받았는데 방탄을 했다. 그러면 뭐 일단 다음 총선을 말아먹겠다. 그렇죠. 이렇게 될 경우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됐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네,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자, 이 모든 현황 상황들이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 또 돈봉투 사건에 따른
민주당에 대한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결국 정당 지지율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정당 지지도 변화 좀 보시죠. 네, 정당 지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제 의석순으로 저희가 물어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그 오차범위 바뀌죠. 41%로 가장 높은 지지 받고 있고 정의당 2%, 기타 다른 정당 3%, 그리고 무당층 지지 정당 없다고 한 것도 이번에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1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바깥으로 이겼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7% 이겼으니까. 네네. 그렇죠. 오차범위는 3.1 네, 플러스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 6.2니까 네네. 오차범위 바깥으로 네.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네. 이 재밌는 게요. 국민의힘의 41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40이라고 딱 같으네. 네네, 그렇습니다. 뭐 그분들이 다 그렇게 대답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그러나 네, 대체적으로 네네. 추세가 네. 대통령의 그 국빈 방문과 외교 성과에 힘입은 지지율의 상승과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으로 네. 어쨌든 이 두 개의 변수가 작동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조사에서 또 뭐 지역별 특성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네. 뭐 41대 34니까 뭐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광주 전라 빼고서 전부 다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예. 이것도 지금 최근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다. 뭐 TK에서도 뭐 뒤지고 있다. 막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네. 그것하고는 그런 다른 여론조사와는 확실히 다른 우리 여론조사 평판연구소의 조사 결과입니다. 자, 네. 내년 총선 관련해서 이제 이 흐름이 앞으로 계속 될지 어떨지는 이제 하기 나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 내년 총선 보통 야당이 심판론 들고 나오잖아요. 네네. 예, 그 심판론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총선에서 그러니까 계속 정기적으로 정례 조사를 하면 사실 제일 좋은 질문이 만약에 지금 투표를 한다면 비례대표로 어느 당 뽑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뚜렷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년 4월 총선에 있어서 어느 쪽 주장에 더 공감하십니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가 45%로 나왔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 32%, 그리고 양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당 모두 심판해야 된다가 18%, 그리고 잘 모름 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심판해야 된다가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56보다도 10%나 낮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당 심판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엄밀하게 보면 여당을 찍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당이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당을 찍겠습니다라는 게 묻는 게 아니라 심판해야 된다 요거에 대한 것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 약간 이제 좀 중립적인 생각들도 다 겹쳐집니다. 그리고 이걸 보게 되면은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77%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77%는 이렇게 대답을 한 거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심판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서도 근데 조금 비율이 낮습니다. 61%인 걸로 봐서는 이거는 이 답 그러니까 국민의힘 심판론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얘기를 했고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서도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24%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뭐 장기적으로 봐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조금 여기 애들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4분의 1이나 되는 거니까 이게 최근에 여러 그 전당대회나 이런 과정들 그것들을 보게 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 내에서도 조금 이제 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총선이 뭐 아직 그 11개월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직접적인 그 현실적 그 이 컨텍스트 맥락에서 해석하기는 아직은 좀 시기가 좀 이르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그 총선론에 대한 그 공감도가 있다는 거죠. 심판론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거는 보통은 이렇게 심판론으로 물으면 정부 여당 심판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 심판론이 45인데 더불어민주당 심판도 30이나 되니까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인한 그 아주 부패 커넥션과 구태의연한 정치에 대한 심판 여론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제가
이거 정치개혁이 내년 총선의 최대 화두다. 이걸 그 정치개혁 이슈를 먼저 선점하는 쪽이 네네네. 총선을 주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네,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관련 조사 좀 네,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실까요? 이제 정치 개혁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긴 하지만 이제 네. 일반적으로 그 유권자분들, 시민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몇 가지 주제들로 가지고 정치 개혁 과제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현역 국회의원 대폭 물갈이 교체가 정치 개혁이라고 보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이 분명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냐. 그리고 불체포 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 철폐가 필요하냐. 그리고 비합리적인 현행 선거 개조 개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되게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뭐 지역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그런 것들 개편하는 게 필요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잘모름까지 해서 5가지를 물어봤는데 네. 그 결과 여전히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해야 한다는 주장이 42%로 아, 가장 그렇죠. 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역시 공천혁명이 정치개혁의 핵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천 시스템 새롭게 도입해야 된다. 22 불체포 특권 철폐해야 된다. 이거 최근에 또 계속 이슈가 됐으니까 이것도 22로 꽤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따로 물어봤습니다만 투명한 공천 시스템 도입과 현역 의원 물갈이는 이제 같이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는 어쨌든 공천에서 좀 네네. 제대로 된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네, 현역 의원 물갈이를 해야 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합치면은 65% 가까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특권 철폐가 바로 나와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최근에 국회의원 특권 철폐 그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 가서도 이 특권 철폐 서명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서명에 참여로 일부러 왔다는 분들도 제가 몇 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특권 철폐가 정치 개혁의 핵심 그 이슈고 이걸 통해서 국회의원 이 공천혁명을 통한 대거 물갈이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이 조성되어 있다. 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 한국 여론조사 평판연구소와 저희 고성우 TV가 함께한 매달 한 번씩 하는 정례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우리 이경락 소장, 이경락 박사로부터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연구조사 좀 총평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지 선거 승리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면 민심을 더 잘 받아들이고 하려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도 중도층의 민심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 개혁에 있어서 방향성 어떻게 뭔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지막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중도층이 또 더 그런 경향들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꿔야 된다는 경향이 중도층, 그러니까 지지정당 없음, 무당파에서는 45% 정도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총선에서는 그런 분들을 더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 기존에 있었던 정치 세력들 싫다. 이거 좀 많이 바꾸자. 그리고 굉장히 좀 그 신선한 사람들, 공천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라는 네. 게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고성우 TV가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와 함께 손잡고 원래 정례 발표, 원래 정례 여론조사를 오늘 이경락 박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빈 방문 성과를 전해드리면서 이 좌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외교 성과를 끊임없이 훼손하고 폄훼하고 그 왜곡하고 조롱하고 그런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늘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 이거 종북 주사파들이 자기 무덤 파는 건데 국민 절대 다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조사해보면 나올 텐데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희 조사를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관리 정말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어떻게 잘 이어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내년 총선은 정치 개혁 어젠다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선점하는 정당이 선거 국면을 주도할 수 있다. 이거 자꾸 좌파들한테 그런 비밀까지 알려두면 어떡하냐.
라고들 걱정하시는데 좌파들은 알아도 절대 못한다. 왜? 저 돈봉투 준 자들이나 받은 자들 전부 다 싹 쳐내지 않으면 정치개혁이라는 말 자체를 못하게 되는데 저것들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 정치개혁 이슈는 우리 국민의힘만 자유파만 할 수 있다. 그 흐름을 타고 장기표 대표가 지금 고위공직자 특히 국회의원들 특권 철폐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뜨거운 반응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지금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 쫄지 말자.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 자꾸 지지율 가지고서 마치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될 것은 긴장을 하되 너무 쫄아가지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